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는요. 2025년 한국의 지도자에 대한 좀 독특한 예언을 다룬 유튜브 영상입니다. 여러 예언에서 2025년 한국에서 인류를 이끌 지도자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이 자료는 그 지도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아직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인물일 수 있다. 뭐 이런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그 지도자가 대체 누구라는 건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일단 시작은 여러 문화권의 예언들이 결국 2025년 한반도에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다. 이렇게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왕이나 책사들이 이걸 알고도 국익을 위해 숨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덧붙여지고요. 아, 그런 얘기도 있군요. 네.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 예언의 대상이 시대에 따라 좀 바뀌었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과거 경제력이 강했던 시절엔 이게 일본을 가리키는 걸로 해석되기도 했다가 아, 일본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한복의 위상이 높아지고 일본이 좀 주춤하면서 이제는 명확히 한국을 지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랄까 현재 상황에 맞춰서 예언을 다시 읽는 셈이죠. 그렇군요. 현재 상황에 맞춰서 재해석한다. 근데 이 자료가 던지는 첫 번째 반전이랄까요? 그게 예언 속 대도자가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공직자일 뿐이다 이건데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뜻이겠죠. 대체 어떤 인물을 생각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가 사회 지도자라는 개념을 딱 꺼내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기업을 일구고 이끌어온 대기업 총수들, 그들을 지목하죠. 아, 대기업 총수요? 네. 1대 창업주부터 2대, 3대로 이어지는 그 리더십이야말로 일시적인 직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진 진정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를 잇는 노력, 그 결과로 쌓인 힘, 이걸 중시하는 관점입니다. 특히 3세대 총수들에게 주목하는군요. 자료에서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을 예로 들기도 한다고요? 네, 언급은 되는데 아직은 그룹 회장 직함 외에 개인 이름 자체가 세계적으로 그렇게까지 널리 알려진 건 아니라고 평가는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1세대가 방향을 잡고 세계랑 연결했다면 2세대는 사업을 확장했고 이제 3세대는 그 물려받은 힘을 바탕으로 뭔가 좀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다른 역할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소위 말하는 빛을 내어서 존경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빛을 낸다. 좀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빛을 낸다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기업을 더 키우는 게 아니고요. 가진 자원이나 영향력을 인류 공영 같은 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국제적인 존경을 얻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 기업 이익만이 아니라 더 큰 가치. 네. 그리고 이 자료는 3세대 총수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그 존경이 개인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위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마치 기업의 성공이 국가 브랜드가 되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그럼 그 빛을 내는 길은 어떻게 찾을 수 있다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스승의 필요성이 등장합니다. 스승이요? 네. 자료는 이 3세대 총수들, 현대판 부족장이라고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스승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은 가졌는데 그걸 지혜롭게 써서 정말 빛을 내도록 이끌어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근데 단순히 사업 전략자 주는 책사와는 다르다고 또 선을 긋습니다. 아, 책사하고는 다르다.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자료 설명을 보면 책사는 성장을 돕는 역할이라면 스승은 이미 성장한 존재가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빛나도록 그 지혜를 주는 역할이라고 구분을 해요. 아하. 비유하자면 책사는 전투 기술 가르치는 교관이고 스승은 그 힘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알려주는 현자,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렇군요. 역할 자체가 다르네요. 성장을 돕느냐 아니면 이미 가진 힘을 잘 쓰도록 이끄느냐. 맞습니다. 근데 현재 조언자들은 대부분 책사 역할에 머물거나 심지어 제 역할을 못하는 지식인이나 정치인을 자료에서는 건달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써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건달이요? 표현이 상당히 강렬한데요. 정치인들을 향한 비판도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리더십 부재 문제를 설명하면서 정치인, 그러니까 최상위 결정권자죠.
그리고 건달, 이건 방향 잃은 지식인이나 중간 관리자, 그리고 깡패, 실질적인 행동대원, 이런 3단계 구조를 제시해요. 정치인, 건달, 깡패 구조요? 네. 제 역할을 하는 정치 지도자,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 건달, 여기서는 긍정적 의미의 조언자가 아니라 방향 못 잡는 중간층을 의미합니다. 이런 존재가 없으면 사회가 실질적으로 깡패 논리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죠. 이건 뭐 특정 분야가 아니라 기업, 정치, 종교 등 여러 조직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건달, 깡패 같은 용어는요. 어디까지나 출처 자료의 표현을 저희가 전달하는 것이지 저희가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관점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네, 그 점은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저희는 2025년 한국 지도자 예언에 대한 정말 독특한 해석을 접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3세대 기업 총수가 그 주인공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진정한 리더로 빛을 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력자, 즉 책사를 넘어선 스승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까지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이 자료가 제시하는 리더십의 조건이라는 게 단순한 권력이나 부의 축적이 아니라는 거죠. 스승의 지혜를 바탕으로 인류 공영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얻는 것, 그리고 이것이 곧 국가 전체의 격을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본다는 점입니다. 힘을 넘어선 존경. 그게 핵심 가치군요. 네, 맞아. 바로 그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자료는 인류 공영에 기여함으로써 얻는 존경, 이걸 강조하는데요. 자료에 언급된 특정 인물이나 국가를 떠나서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 리더나 국가가 진정한 국제적 존경을 받는다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